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민수 씨 35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 밤 10시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외모에는 나름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던 민수 씨였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서 배수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내 머리카락이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배수구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세히 살펴본 민수 씨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훤히 보이고 있었고 이마의 헤어라인도 조금씩 뒤로 밀려난 것 같았어요. 20대 때만 해도 숱이 많아서 미용사가 머리숱을 좀 쳐드릴까요? 라고 물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머리 스타일 바꿨어? 요즘 이마가 넓어진 것 같은데? 같은 농담 섞인 말들이 민수 씨의 귀에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베개에서 일어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민수 씨는 인터넷을 뒤지며 탈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대머리였던 것을 생각하니 절망감이 밀려왔죠. 결국 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하는 체념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던 할머니의 한마디가 민수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야, 머리카락도 몸의 일부인데 몸 안이 건강해야 머리도 건강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만 생각해.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건강미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 씨의 모발 건강 음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민수 씨가 가장 먼저 공부한 것은 머리카락의 구조였습니다. 모발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고 전체 모발의 약 9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던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원래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좋아했던 민수 씨에게 매일 삶은 달걀 2개는 너무 밋밋하고 지루했거든요. 이게 뭔 고문이야라며 투덜거리면서도 꾸역꾸역 먹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가 지나자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고 튼튼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머리를 만져보면 확실히 모근 부분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민수 씨는 저녁 메뉴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주 3회 이상 생선을 먹기로 한 것이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먹으면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지만 탈모 치료받는 비용 생각하면 이게 훨씬 싸다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민수야, 요즘 머리에 윤기가 생긴 것 같은데 무슨 트리트먼트 받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아침에 베개에서 발견되는 빠진 머리카락의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역시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몸 안부터 건강해져야 겉으로도 나타나는구나. 단백질 섭취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민수 씨는 더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닭가슴살, 콩류, 두부 등을 로테이션으로 먹으며 지루함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아미노산 조성이 완벽한 완전 단백질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민수 씨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모두에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변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민수 씨는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발 건강에 관한 자료들을 더 깊이 파보니 아연과 철분 같은 미네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아연 결핍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실제로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있었고 철분 수치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영양 불균형 상태였을까라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찾아보니 굴, 호박씨, 견과류, 쇠고기 등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중에서도 특히 견과류에 주목했어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를 매일 한 줌씩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라며 웃었지만 견과류에는 아연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셀레늄 등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사 책상 서랍에는 항상 다양한 견과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동료들이 민수야, 정말 다람쥐 된 것 같다며 놀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철분 보충을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들을 싫어했던 민수 씨에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철분 부족이 모낭으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 탈모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든 섭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녹색 스무디였어요. 시금치, 케일, 사과, 바나나, 레몬을 함께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이게 무슨 풀맛이야라며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머리를 위해서라고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억지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주가 지나자 스무디 맛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스무디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가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몸의 변화였습니다. 우선 피부톤이 한층 밝아졌고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의 변화도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탈모가 진행되던 부위에서도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들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민수 씨가 또 하나 추가한 식품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아연의 왕이라고 불리는 굴을 주 2회 정도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굴을 그대로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굴국밥이나 굴전 같은 요리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굴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는 손톱과 발톱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윤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아연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며 감탄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민수 씨는 영양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직접적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에 들어서면서 민수 씨의 관심은 비타민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가 모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죠. 비타민 B7 비오틴은 케라틴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B12는 적혈구 생성을 도와 모근으로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모낭의 생성과 성장 사이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새롭게 배웠어요. 와, 비타민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들을 찾아보니 아보카도, 바나나, 현미, 계란 노른자, 견과류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계란과 견과류는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보카도와 바나나를 추가로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아보카도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으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바나나는 운동 후 간식으로 먹거나 아침 스무디에 추가해서 섭취했어요. 현미는 흰쌀밥 대신 완전히 대체했는데 처음에는 식감이 거칠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더 고소하고 든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민수 씨는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 상태였거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이 있었는데 이미 연어는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으니 버섯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을 로테이션으로 요리해 먹기 시작했어요. 또한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 야외에서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머리카락을 위한 거야라며 스스로를 격려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쉬워졌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의 변화도 확연했어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윤기가 났을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링을 할 때도 모발이 잘 정돈되고 볼륨감도 살아났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민수야, 요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좋아 보인다. 무슨 비결이 있어? 라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기쁨과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1.2-1.3cm 정도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에서도 고객님, 머리 정말 빨리 자라시네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민수 씨는 이때부터 영양소들의 시너지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영양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역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답이구나라며 자신의 선택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수 씨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머리카락이었어요. 탈모가 진행되던 정수리 부분에 새로운 모발들이 촘촘히 자라나면서 이전의 볼륨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전체적인 모발의 밀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굵고 튼튼해져서 스타일링을 할 때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배수구를 보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배수구 청소가 그렇게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라며 웃으면서 말할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민수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무슨 특별한 치료받았어? 라며 신기해했고 가족들도 변화를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는 내 말 들어서 정말 잘했다. 역시 몸 안부터 건강해야 겉도 좋아지는 거야라며 무척 뿌듯해 하셨습니다. 민수 씨 자신도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예전에는 모자를 쓰거나 헤어스타일로 탈모 부위를 가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떤 스타일이든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얻은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좋아졌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생겼으며 손톱과 발톱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것도 많이 개선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면역력도 강화되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소화 기능도 좋아져서 속이 편해졌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온몸이 건강해지다니라며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에게 이런 식단은 더 이상 의무나 치료가 아닌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녹색 스무디로 시작하는 하루,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기, 주 3회 이상 생선 섭취하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먹기 등이 모두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식비는 절약되었습니다. 더욱이 건강해지면서 병원비나 약값, 각종 건강기능식품비 등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어요. 민수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항상 말해줘요. 비싼 치료나 시술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식습관부터 점검해보라고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좋은 재료를 공급해주면 몸도 그에 맞게 반응한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했잖아요. 그는 또한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3-4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성장 주기가 보통 3-6개월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참고 기다려야 해요. 지금도 민수 씨는 이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탈모로 고민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음식이 약이 된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이 현재 민수 씨의 생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진정한 건강미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